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한 아시아 최종 예선이 이제 두 경기 남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9번째 경기가 이라크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낮 기온이 40도가 훌쩍 넘는 이라크 바스라에서 경기하게 되는데 현지 기준으로도 밤 9시가 넘는 시간에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나마 경기 시작 시점의 기온이 31도입니다. 습도는 거의 없기 때문에 경기를 하기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한국은 B조에서 2위로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요르단이 오만과의 경기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승점이 16점으로 동점이 되었고 골 득실에 밀려서 지금 2위가 된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을 못할 거라고 예상하는 경우는 거의 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라크와의 경기에서 패배한다면 승점을 쌓지를 못하게 되고 마지막 10번째 경기인 쿠웨이트와의 경기에서마저 패배를 해버린다면 3위로 플레이오프까지 치러야 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국을 월드컵 본선에 나가게 하려고 본선 진출 국가를 48개국으로 늘리고 아시아에 8.5장을 부여했는데도 이렇게 월드컵 본선 진출이 어려워서야 되겠습니까? 중국은 남은 두 경기를 통해서 조 3위라도 노려보려고 했고 특히 신태용 감독을 경질시킨 인도네시아를 격파해주기를 바라기도 했지만 욕심이 너무 컸습니다. 중국은 인도네시아전에서마저 패배하면서 본선 진출 실패가 확정되었습니다. 네, 바이바이. 일본은 이미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한국이 무패를 기록하고도 2위인 이유는 팔레스타인 같은 팀을 한 번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태입니다. 정말 황당하죠. 특히 3월에 치러졌던 두 경기를 모두 비긴 것도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이라크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본선 진출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라크 원정에서 성적이 좋지를 못합니다. 거기다 손흥민이 아예 명단 제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무리시키지 않겠다고 했었지만 아예 명단 제외가 될 줄은 전혀 예상 못했는데요. 손흥민의 발 상태가 확실히 문제가 있었고 아직도 회복이 되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회복이 되기 전에 무리한 출전을 했던 게 화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소속팀의 결승전을 위해서 무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이해해야죠. 손흥민은 부상이지만 그래도 팀에 합류하면서 캡틴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조현우 골키퍼, 설영구, 조유민, 권경원, 이태석, 박용우, 황인범, 이재성, 이강인, 오세훈, 황희찬이 선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손흥민뿐만 아니라 김민재까지 출전할 수 없다는 것도 매우 아쉬운 상황이죠. 김민재는 부상 중에도 미넨팀에 충성했는데 오히려 비난을 당하는 황당한 상황이고 클럽 월드컵도 출전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황희찬이 선발 출전인 게 좀 의아했는데 소속팀에서 완전 외면당하면서 거의 3개월 만에 경기 출전하는 건데도 홍명보 감독은 황희찬을 선발 출전시켰습니다. 이라크의 홈 경기장은 12년 전에 지어진 최신 경기장이라서 오히려 월드컵 본선 실전 경기라고 해도 되겠더라고요. 경기 초반 이라크는 한국을 몰아붙이려고 매우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어디가 더 강팀인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한국은 여전히 패스가 느슨하기도 하고 자주 끊기면서 갈 길이 좀 멀어 보였습니다. 5분쯤부터는 한국의 점유율이 점점 높아졌지만 볼이 이강인에게 많이 갈수록 좋은 경기가 될 것이라고 봤는데 오른쪽보다 왼쪽에 더 치중되었습니다. 문제는 황희찬이 진짜 너무 투박하다는 거죠. 왜 황희찬이 선발인지 이해 안 갈 정도였습니다. 스피드마저도 밀렸습니다. 한국은 별다른 공격이 없다가 26분에 변수가 발생합니다. 이라크 공격수가 조유민과의 경합 중에 발을 높이 들었고 조유민의 얼굴을 긁어버리면서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VAR이 가동되면서 퇴장을 주었습니다. 조유민이 얼굴이 긁히면서 피까지 흘렸고 누가 봐도 선수를 위협하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정당한 퇴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이 원하는
최소 무승부가 매우 가까워진 거죠. 한국은 무승부만 거둬도 본선 진출 확정입니다. 이라크로서는 이 경기 못 이긴다고 해서 비참할 것도 없습니다. 플레이오프로 개고생 심하게 해서 40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도 가능할 수 있는 저력 있는 팀입니다. 이라크가 한국에게 수적 열세의 기회를 주고 나서부터 득점 찬스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골이다 하는 순간 골이 아닌 거예요. 31분에 황인범의 완벽한 어시스트가 있었는데 황희찬이 노마크 상황에서 왼발 슈팅으로 그물까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골을 넣고 세리머니를 안 한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골대 옆으로 슈팅을 한 겁니다. 36분에는 프리킥 상황에서 이강인의 감아차는 크로스가 완벽하게 배달이 되었고 국대 헤더 에이스 이재성에게 찬스가 왔는데 골대를 맞고 튕겨져 나와 버렸습니다. 정말 아쉬웠죠. 그리고 전반 종료 직전에 이강인이 마음 먹고 중거리 슈팅을 했는데 이마저도 골대를 맞으면서 퀄리티 높은 슈팅 찬스들이 결과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박용우의 중거리 슛도 나쁘진 않았는데 골키퍼 정면으로 찬 걸 잘 찼다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과정 자체는 그리 흥미롭지 못했지만 슈팅 찬스들은 퀄리티가 높았습니다. 한 골이라도 나왔다면 달랐겠죠. 기억해야 할 것은 한국은 지금 10명과 싸우는데도 한 골도 못 넣었다는 거. 네, 질책받아 마땅하죠. 홍명보 감독은 후반전에 경고를 받았던 박용우를 빼고 K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김진규를 투입시켰습니다. 이라크가 더 많이 뛰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더 불리한 상황이죠. 김진규는 3년 만에 국가대표 발탁이었는데 홍명보 감독이 뭔가를 봤나 봅니다. 경기는 한국이 완전히 주도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김진규가 들어오고 중앙에서 패스 플레이가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이라크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경기는 점점 황희찬 쪽은 활용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후반 15분까지도 골리앗 상황. 사실 이라크 입장에서는 무승부나 패배나 별로 달라질 게 없습니다. 승리만이 그나마 2위에 오를 수도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였죠. 그래서 지키는 게 아닌 사력을 다한 이라크였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후반 15분에 선수들을 교체했습니다. 황희찬과 오세훈을 빼고 문선민과 오형규를 투입시켰습니다. 얼마 안 돼 한국에게 기회가 왔는데 황인범의 슈팅이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고 세컨드 볼 상황에서 오형규도 욕심을 내서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원하고 바라던 선제골이 63분에 터집니다. 김진규, 서령구, 이강인의 패스 플레이가 빛을 발했습니다. 서령구가 컷백한 것을 이강인이 김진규에게 내줬고 교체 투입된 김진규가 득점에 성공한 것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용병술. 네, 또 성공 이강인의 도움이었습니다. 이라크는 더 급해졌죠. 이라크에게는 오로지 승리만이 필요한 상황이니까요. 이어서 이재성에게 또 한 번 헤더 슈팅 기회가 왔는데 이번엔 선방에 막히면서 득점에 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기온이 매우 높은 만큼 선수들이 지칠 수밖에 없죠. 김진규의 활약은 계속 돋보였습니다. 박용우 없어도 되겠던데요. 네, 보석을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김진규의 시야 좋은 패스로 황인범이 박스 안에서 골 찬스가 왔는데 너무 강하게 차려다가 높이 뜨고 말았습니다. 82분, 한국의 두 번째 골이 터집니다. 황인범이 중앙에서 페에노르트의 에이스다운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턴과 함께 곧바로 스루 패스를 연결했고 이를 교체로 투입된 오형유가 마무리 지으며 쇠기골을 터뜨렸습니다. 2대0. 상대 퇴장이 있었지만 어쨌든 2대0. 한국의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종전은 그냥 편안하게 보면 되겠네요. 이라크 팬들의 응원이 매우 격하다 보니까 괜히 겁이 나더라고요. 이라크 팬들은 열받은 상황인데 이라크 한 팬이 경기장에 난입해서 경기까지 끊어먹고 관중들이 노려보는데
그 친구 진짜 매장당할 수 있겠더라고요. 월드컵 최종 예선이 뭔가 좀 싱거운데요. 자, 여러분, 한국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됐습니다.